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7월 10일 정부의 추가적인 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려낸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세무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이세무회계의 조화림 대표 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710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710 대책은 이제 세금 폭탄 3종 세트로 구성이 된 역대급 규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먼저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6%로 정해졌고요. 단기거래 양도세와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인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임대사업자 제도는 도입 26년 만에 순차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반대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의 혜택은 늘어나고 신혼부부의 이 소득 자격 요건도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요 내용들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경감이 좀 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율을 늘리고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신규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에 적용되고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범위를 조금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을 연령 그리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 아파트 이제 주택의 구입 가격 기준으로 1억 5천 이하 주택은 100% 감면, 3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4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기로 합니다. 감면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내 LTV 그리고 DTI 규제를 10%포인트 좀 우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조금 완화하기로 했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로 소득 범위를 조금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택 기준이 가격이 너무 낮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을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또 보완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1년 내 이제 집을 팔지 않으면 종부세 폭탄을 이제 맞게 될 거다.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다주택 법인 단기 거래 과세는 어느 수준으로 지금 강화가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이번 710 대책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늘어나는 세부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종합 부동산 세율이 좀 인상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행 0.6에서 3.2% 적용되는 세율을 1.2에서 6%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1주택자 또는 일반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현행 0.5에서 2.7%의 세율을 0.6에서 최대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6% 단일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선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종합부동산 세율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이제 주택의 보유세를 올려서 내년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의 매도를 하게끔 유도하는 의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단기 양도 차익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세율이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행 기준으로 1년 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양도 차익의 44%, 지방소득세 포함 44%의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고
1년 이상 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세액을 계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에요. 만약에 이제 1년 미만 보유를 했다 그러면 지방세 포함 77%고요.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6%입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단기 매각 차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이런 이제 높은 세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과 모든 분양권에 적용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하기로 했죠. 2주택 이상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현행 플러스 10%포인트 하던 것을 2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고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30%를 가산해서 세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또 상당히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세율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거래 과세가 어느 수준까지 강화가 되는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 또 710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에 임대 사업제도에 관련한 내용도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등록 임대 사업제가 절세 수단으로 또 악용이 됐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이제 사실상 폐기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임대 사업제도는 보완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단기 임대와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주택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부터는 단기 임대 주택과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불가하게 됐고요. 그 외 장기 임대 유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무 임대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의 장기 일반 매입 임대 등으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등록 말소가 되게 되고요. 이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임대료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킨 사업자에 한해서는 자진해서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논란이 됐던 기존 등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보시죠.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2019년 9월 말에 등기를 쳤습니다. 현재 개인 사정으로 전세를 줬고 2021년 9월에 입주해서 2년 거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1월에 청약 당첨이 되었고 2021년 9월에 완공이 되면 등기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을 활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 당시에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었다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한 후에 처분을 하셔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례자의 경우에는 순번 1번 아파트에 2021년도 9월 이후에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입주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9월 이후에 양도를 하셔야지만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사례를 보시면 두 번째 분양권 같은 경우에 2021년도 9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는 날, 그러니까 잔금 청산일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자가 되죠. 그러면 아파트를 2023년도 9월 이후에 양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분양권이 이미 주택으로 바뀐 이후죠. 그러면 아파트를 팔 때는 편의상 2번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분양권으로 취득한 2번 주택이 있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자, 종전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시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시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9.13 부동산 대책과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 3년에 대한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만약에 9월 13일, 2018년도 9월 13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고 그리고 그 취득일 당시에 자, 조정 대상, 그러니까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이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라면 이 3년이 아니라 이제는 2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법 개정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2.16 대책에 따라서는 2019년도 12월 16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취득하는 날 현재 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이제는 1년 안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례의 경우에 보면 분양권 2번 주택인 경우에는 2021년도 9월 달에 취득이 되죠. 다만 이 법 개정에 있어서 예외 사항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해당 법 시행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례자의 경우 2018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9.13 부동산 대책으로 법 개정된 거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 2번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아파트를 양도하신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소유권 명의를 봤을 때 1번 주택은 공동이고 분양권은 지금 본인, 그러니까 즉 공동 명의가 아니잖아요. 네. 뭐 공동 명의 여부에 따라서도 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비과세나? 네.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이제 개인 기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세액은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주택 수를 카운팅하는 규정, 다시 얘기해서 1세대 1주택이냐, 일시적 1세대 1주택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 소유다라고 하는 게 같은 세대원 간의 공동 소유다라고 하면 본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동일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세무사님을 찾아오는 사례자분들은 어떤 상담을 요즘에 좀 가장 많이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2017년도 네. 8월 2일 날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처음으로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주택 관련해서 이제 어떤 많은 세제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중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택의 증여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주택 증여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된 건수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우회적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 증여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중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일단은 증여자, 이제 수증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지금 이제 8% 혹은 12%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기 전에 일단 이제 7.10 부동산 대책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취득세 관련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현재 이제 4주택 이상자에게만 4주택 이상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었던 취득세율 중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2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이 취득세율을 상당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지금은 개인 4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만 4% 적용하고 있는데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주택자는 8%고요. 3주택 이상자는 그리고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은 취득가액의 12%를 취득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죠.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와 거기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일단은 뭐 세 부담이 상당히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이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증여세까지 손해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부 다주택자들은 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종합 부동산세가 결국 보유 단계에 대한 세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 결국은 이제 거래에 대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다 올린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2021년 6월 1일까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면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710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에 있었던 세율로 양도를 할 수 있게끔 조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 이제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많이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대주택이 이제 기존에 등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제 혜택이 쭉 유지가 되겠다,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가고 있지만 새로 등록을 고려를 하셨거나 혹은 단기를 장기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좀 불가능해졌죠. 네. 네, 알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지 오늘 저희가 세무사와 함께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은 세이세무회계의 조화림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